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인재 등용의 원칙이라는 그런 제목 하에 어떤 사람이 인재며 또한 어떤 사람을 등용을 해야 되는가, 오늘 이런 인재 등용에 관한 문제, 결국은 인사가 만사다 하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결국 인재 등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 이게 바로 우리가 국가나 기업이나 여러 어떤 큰 조직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아주 결정적인 요소가 된다는 이런 점에서 오늘 특별히 고전을 통해서 있는 이런 인재 등용의 원칙을 한번 여러분과 함께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나라 때의 그 위증은 시대 상황에 따라서 인덕과 능력을 취사 선택해야 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천하가 안정되지 않았을 때는 인사의 기준에 있어서 능력을 중시해 덕행과 행실에 대한 고려를 줄여야 하지만, 천하가 완전히 평정된 이후에는 재덕을 겸비한 인재들을 중용해야 한다고 한 바가 있습니다. 위증이 주장한 인사 원칙에 따라 태종은 안으로 황실 인척의 천거를 기피하지 않았고 밖으로 원수를 중용하는 일도 거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당 태종은 위증에게 관리를 임용할 때 경솔하게 함부로 발탁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군자를 중용하면은 수많은 군자가 따라오겠지만은 소인배를 중용하면은 소인배들이 마구 몰려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소의 인물지에 인물을 품평하고 감정할 때 흔히 범하기 쉬운 7가지 오류가 있다고 이렇게 인물지의 유소가 한 말이 있습니다. 첫째, 인물의 명성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이다. 명성이 실력의 전부가 될 수는 없으므로 인재를 검증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인물의 명성을 편파적으로 받아들이는 잘못이 있는데, 명성이 실력의 전부가 될 수는 없으므로 명성만으로 인재를 검증할 수는 없다. 명성만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둘째는 한 사람만의 판단 기준으로 잘못된 평가를 하는 것이다, 이런 잘못이 있다는 겁니다. 인사권자의 감정에 의해 좌우된다면 기회주의적인 인물을 선발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인사의 판단을 할 때는 말하면 여러 가지 다른 생각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말하면 각각 판단을 하고 그 결과를 모아서 이렇게 종합 판단하는 그런 방법을 아마 대부분의 기업들이 쓰고 있는 걸로 판단됩니다. 셋째는 사람의 심지를 헤아리면서 그 크기에 대소로 형식화시키는 잘못이다, 그랬습니다. 마음이 신중한 것을 배포가 작다고 형식화하면은 오류를 범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인재의 자질을 평가하면서 성취에 빠르고 늦음으로 판단하는 잘못이다. 대기만성을 이룬 인재들도 많다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재의 유형을 식별하면서 자신과의 유사점 여부에 따라 취향을 포함해 정확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는 것이다. 성향이 같고 재능의 차이가 있으면 서로 이끌어주고 의지할 수 있지만은 성향과 세력이 비슷하면은 서로 경쟁하고 서로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섯 번째, 사람마다 처해진 배경 상황에 따라 능력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간파하지 못하는 것이다. 일곱째, 독특한 인재들을 고찰하면서 진짜 인재와 가짜 인재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인재를 선별하는 데 있어서 한 가지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무리가 있다. 인물의 평가 원리란 정해지는 것이 아니므로 나름대로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인재를 발굴해야 한다고 이홍민이 전 4천년 역사에서 찾은 신인재 경영 전략이라는 제목의 새로운 인재 경영의 미래 중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이홍민의 4천년 역사에서 찾은 신인재 경영 전략, 새로운 인재 경영의 미래 중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진나라에 이어
고대 중국의 통일 왕조를 세웠던 한나라 유방은 만리장성을 쌓은 인부 고작 500명을 거느린 신분에서 초패왕 항우를 이기고 천하를 얻은 인물로 그가 황제에 즉위하면서 신하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을 했다고 그럽니다. 내가 천하를 얻은 것은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기용했기 때문이요. 훌륭한 계책을 세워 천리박 싸움의 승리를 이끌어내는 데 있어서 나는 장량만 못하고 백성을 보살피며 나라의 안녕을 도모하고 군수 물자를 대주는 데 있어서 나는 소화만 못하고 또한 100만 대군을 이끌고 나가 싸워 이기는 데 있어서 나는 한심만 못하고 이 세 사람은 100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인걸들이요. 나는 다만 이들이 자신의 실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뿐이요. 이게 사실은 리더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죠. 이게. 항우에게는 범정이라는 뛰어난 인재가 있었지만은 그를 잘 활용하지 못했고 한신 또한 그의 수하에 있었지만은 항우는 그에게 중책을 맡기지 않았어. 이것이 내가 천하를 얻은 이유이고 항우가 천하를 잃은 이유요 하고 얘기했답니다. 조선조 실학자 순암 안정복은 고을을 다스리는 수령이 멀리해야 할 세 가지 타입의 관리로 세리, 능리, 탐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권세를 믿고 멋대로 조종해서 자기 명예와 이익만을 쫓는 자인 세리, 윗사람을 능숙하게 섬겨 총애를 잡고 재주를 부려 명예를 일삼는 자인 능리, 100가지 괴교로 교모히 사적인 이익만 구하고 자기 몸만 살찌게 하는 자인 탐리를 경계했던 것입니다. 이에 비해 율곡이인은 세 가지 타입의 현명한 신하를 꼽았는데 도덕이 몸에 배에서 임금을 섬기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며 정도를 행하는 대신 간절히 나라를 걱정하면서 자기를 돌보지 않고 정성을 다하여 백성을 보호하고 국가를 편안하게 하는 충신, 항상 자기 직분과 능력을 생각하여 그릇 크기는 경국, 다시 말하면 나라를 다스림에 미치지 못해도 재능이 하나의 관직은 능히 믿을 만한 간신, 이건 담당하는 신하라는 얘기입니다. 간신이 그것입니다. 꼭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산 정약용은 간쟁을 좋아하는 신하는 배반하지 않는다고 했듯이 리더에게 직언할 수 있는 사람, 먼저 인격이 된 사람,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청렴한 사람, 실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등용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과업은 탑 매니지먼트에게는 어쩔 수 없는 숙명입니다. 하고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어떤 인재를 그러면 등용하는 것이 우리 조직과 단체에서 필요한 것일까요? 하버드대학교 심리학과의 하워드 가드너 교수의 다중지능 이론에 의하면 인간의 지능이나 잠재력은 획일화된 척도로 평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단순히 IQ나 시험 성적만으로는 이를 알 수 없다고 합니다. 그는 인간의 지능을 음악지능, 신체 운동지능, 논리수학지능, 언어지능, 공간지능, 인간 친화지능, 자기 성찰지능, 자연친화지능, 실존지능으로 분류했으며 문제 푸는 능력이 뛰어나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거나 자신의 감정을 잘 조절한다거나 예기치 못한 상황에 잘 대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결국 최고의 인재란 화려한 스펙이 아니라 조직과 단체에서 원하는 분야의 지능을 갖춘 사람, 해당 업무에 맞는 최적의 재능을 갖춘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재 등용의 원칙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어떤 사람이 인재며 어떻게 등용하는 것이 말하면
어떤 그 인재 등용의 원칙인가 하는 점을 여러분과 함께 고민해 봤습니다. 아무쪼록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힘이 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좋은 인재를 등용해서 여러분이 하는 사업이나 여러분 또 스스로가 좋은 인재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감사합니다.